왜 이렇게 안 오시죠? 늦어서 죄송해요. 태양쌤, 이게 다 뭐예요? 물놀이 하다 오셨어요? 네. 아니, 집에만 있으려니까 너무 더워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계곡 가서 아주 신나게 놀다가 우리 하늘쌤 만나려고 제가 이렇게 후다닥 달려왔죠. 잘하셨어요. 물놀이는 많이 하셨어요? 당연하죠. 저 뭐 먹을 때 빼고는 물밖에 나오지도 않았다니까요. 역시 진짜 물놀이 하려면 든든히 먹어야죠. 그래서 어떤 거 드셨어요? 저는 수박이랑 참외랑 복숭아랑 아니 요새 과일들이 너무너무 달고 맛있더라고요. 맛있겠다. 맞다. 저 삼계탕도 정말 맛있었어요. 와, 삼계탕까지 진짜 물놀이에 몸보신까지 완전 제대로 하셨네요. 그럼요. 삼계탕 한 그릇 먹고 나니까 기운도 나고 몸보신도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하늘쌤, 네. 봄날에 삼계탕 먹고 몸보신 하잖아요. 그쵸? 그럼 삼계탕 말고 더운 날 몸보신 할 만한 다른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궁금해요. 궁금해요? 지금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저희 7월의 절기를 다 알아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짜요? 그럼 우리 빨리 절기 알아보러 가요. 우리 어르신들도 같이 7월의 절기 알아보러 갈까요? 빨리 가요. 자, 24절기를 활용하여 어르신들의 기억력 훈련을 도와드리는 추나추동 다이어리. 안녕하세요. 저는 태양입니다. 어르신들 오래 기다리셨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7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진행하실 하늘쌤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과 함께 재밌는 절기 이야기를 만들어갈 하늘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늘쌤, 네. 이게 얼마만이에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 어르신들과의 만남을 정말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역시 어르신들께서도 오랫동안 기다리셨을 텐데요. 그럼 7번째 편 저희 활기차게 진행해 볼까요? 좋아요. 하늘쌤, 오늘은 추나추동 다이어리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 추나추동 다이어리는 치매 예방을 위해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에서 제작한 절기가 포함된 다이어리입니다. 추나추동 다이어리는 달력과 일정, 일기 작성하기, 24절기에 대한 설명과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와 함께 절기를 기억하고 문제도 풀면서 치매 예방을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요? 먼저 오늘의 날짜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다 같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오늘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일까요? 달력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헷갈리실까봐 이렇게 속으로만 대답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집 주소를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충청남도 세모군 내모읍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 태양쌤은 어디 살고 계신가요? 저는 인천광역시 내모구 동그라미동에 살고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살고 계신 집 주소를 떠올리며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럼 이번에는 달력을 함께 보며 작성해 볼게요. 달력을 보고 7월의 일정을 작성해 주세요. 예시를 참고하시거나 뒷장에 있는 스티커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이번 달 일정에 대해 저도 이렇게 해볼게요. 7월의 중요한 일정은 부모님과의 여행이 있네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네, 맞아요. 부모님이랑 여행 다녀오셨나 봐요. 네. 아니 저희 부모님이 날씨가 더워지시면서 입맛도 떨어지시고 조금 무기력해지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람도 좀 쐬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몸보신을 좀 시켜드렸죠. 역시 태양쌤은 진짜 뜨거운 효심을 가진 효녀시네요.
자, 이렇게 일정에 대해 떠오르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그리고 편하게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그리고 작성한 일정들의 날짜와 내용을 다시 한번 적어보세요. 계획한 일정들을 잘 실천하셨는지 네모 빈칸 안에 동그라미, 세모, X로 표시해봅시다. 예를 들어 7월 19일에 복지관 행사가 있었는데 잊지 않고 참여하셨다면 동그라미, 일정이 있어서 끝까지 참여를 못하셨다면 세모, 아예 참여를 못하셨다면 X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모와 X를 제외한 동그라미 개수만큼 뒷장에 있는 사과 스티커를 나무에 붙여보세요. 이번에는 지난 일주일간 감사하거나 좋았던 일들 떠올려 볼까요? 네, 일정을 생각해 보시고 그때 감정을 떠올려 보시면서 얼굴 표정 스티커에 표시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작성해 보시거나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할머니께 모바일 선물을 보내드렸는데 할머니가 사용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 막 설명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어렵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엔 찾아가서 꼭 모바일 선물 사용법 알려드리고 오려고요.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트 스티커 뿅뿅. 우리 어르신들도 떠오르는 감정이나 어울리는 얼굴 표정에 한번 표시해보세요. 자, 이렇게 날짜와 장소, 달력의 일정과 일기까지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제 절기의 내용이 궁금해지는데요. 근데 하늘쌤, 네. 절기의 날짜는 매년 달라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24절기는 1년의 길이를 정확하게 24등분 하는 방법과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조금 더 세밀하게 계산하는 방법으로 나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세밀하게 계산하는 방법으로 24절기를 나누기 때문에 매년 절기의 날짜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절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오늘은 7월의 절기를 배우고 기억하는 활동과 문제 푸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나눌 7월의 첫 번째 절기 무엇일까요? 7월의 첫 번째 절기는 소서입니다. 올해 소서는 몇 월 며칠일까요? 아래 나오는 자막으로 확인해주세요. 소서는 어떤 절기인지 알려주세요. 소서는 24절기 중에서 11번째 순서인데요. 작을 소에 더위서라는 풀이 그대로 작은 더위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1월의 절기인 소환이 작은 추위였다면 7월의 절기인 소서는 작은 더위라는 뜻의 절기였군요. 맞습니다. 그럼 소서는 어떤 일들을 했나요? 소서에는 6월에 심었던 곡식들이 잘 자라나게 해줄 수 있도록 풀을 매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서쯤에는 과일이랑 채소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요. 이 시기에 먹는 과일이랑 채소는 풍부한 영양소랑 수분이 들어있어서 여름철 건강관리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어쩐지 제가 물놀이 할 때 먹었던 과일들이 진짜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럼 소서와 관련된 속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르신들은 소서와 관련해서 어떤 속담을 알고 계신가요? 제가 준비한 속담은 소서가 넘으면 새각시도 못 심는다 라는 속담입니다. 새각시도 못 심는다. 새각시도 일을 해야 한다? 뭐 그런 뜻인가요? 맞아요. 이 속담은 소서 전에 모내기를 하기 때문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힘을 합쳐서 모내기를 끝내야 한다는 뜻을 가진 속담입니다. 와, 정말 바쁜 게 속담에서도 막 느껴지는데요. 자, 그럼 소서가 어떤 절기인지 잘 들으셨나요? 소서에 대한 내용 잘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7월의 두 번째 절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하늘쌤, 혹시 7월의 두 번째 절기는 대서인가요? 대박, 정답! 와, 정답 맞습니다. 바로 7월의 두 번째 절기는 대서입니다.
제가 맞췄네요. 소서 다음 절기는 뭔가 대서일 것 같았어요. 그럼 대서는 언제고 또 어떤 절기일까요? 올해 대서는 몇 월 며칠인지 아래 나오는 자막으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대서는 24절기 중에 12번째 순서인데요. 더위가 가장 심할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더위에 농작물이 상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주는 일을 하였고, 또 대서가 중복 무렵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곡이나 바다로 가서 삼복더위를 피했다고 합니다. 하늘쌤 말처럼 계곡에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대서 무렵은 더위를 잘 피하고 또 농작물 관리해주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대서와 관련된 속담, 속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서와 관련된 속담 중에서 이번에 제가 준비한 속담은 염소뿔도 녹는다입니다. 말 그대로 염소뿔이 녹을 정도로 정말 매우 덥다는 뜻을 가진 속담입니다. 아니 얼마나 더우면 염소뿔이 녹는다는 속담이 있을까요? 어르신들도 대서와 관련하여 생각나는 속담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떠올려 보세요. 자, 그럼 대서가 어떤 절기인지 잘 들으셨나요? 대서에 대한 내용 잘 기억해 주세요. 하늘쌤, 네? 초복과 중복이 있는 무더운 7월에는 삼계탕 말고 또 몸보신 할 만한 음식 알려준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주로 어떤 음식을 먹나요? 소서랑 대서가 속한 7월에는 삼계탕을 포함해서 각종 과일이나 민어를 주로 먹는다고 합니다. 민어도 몸보신하기 위해서 먹는 음식인가 봐요. 네, 맞아요. 제철 음식이 되게 좋은 보약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철을 맞이한 민어, 그리고 더운 여름을 열로써 다스려서 몸을 보양시켜주는 삼계탕을 주로 7월에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서쯤에는 과일도 풍성해지는 시기라서 수박이나 참외도 많이 먹는다고 해요. 와, 듣기만 해도 몸이 튼튼해질 것 같은 7월의 음식들! 과일, 민어와 삼계탕 잘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배웠던 소서와 대서에 대한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기 메모장이 보이네요. 네, 어르신들께서도 메모장을 갖고 계실 텐데요. 앞에 내용을 보지 마시고 최대한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절기에 대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메모장에 적어보시거나 이야기해보세요. 아니, 메모장에 적고 나니까 배운 절기가 더 잘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절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7월의 절기인 소서와 대서를 계속 떠올려 보시면서 다양한 색깔로 색칠 활동을 해보세요. 색칠하시면서 7월의 절기 소서와 대서를 오랫동안 기억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계시는지 알아볼까요? 화면으로 몇 가지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앞에 내용을 보지 마시고 최대한 기억한 내용을 바탕으로 날짜편, 속담편, 특징편, 음식편 문제들을 풀어보시거나 답을 이야기해보세요. 10초 후에 정답을 맞춰볼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소서는 몇 월 며칠인가요? 소서는 24절기 중 몇 번째 절기일까요? 대서는 몇 월 며칠인가요? 대서는 24절기 중 몇 번째 절기일까요? 땡땡가 넘으면 새각시도 못 심는다. 여기서 땡땡에 들어갈 절기는 어떤 절기일까요? 땡땡뿔도 녹는다.
여기서 땡땡에 들어갈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열한 번째 절기로 작은 더위라는 뜻.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과일과 채소가 많이 나는 시기의 절기는 무엇일까요? 열두 번째 절기로 더위가 가장 심한 시기, 농작물 관리를 하고 더위를 피해 놀러 가기도 하는 시기의 절기는 무엇일까요? (7월에) 먹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정답 잘 맞추셨나요? 이번에는 보너스 문제도 보여드릴 텐데요. 기억한 내용으로 풀어보시거나 답을 이야기해보세요. 10초 후에 정답 화면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한 추나추동 다이어리. 오늘은 어떤 절기에 대해서 알아봤죠? 맞습니다. 오늘은 7월의 절기인 소서와 대서에 대해서 어르신들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7월의 절기인 소서와 대서 잘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절기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죠? 다음 시간에는 8월 편 입추와 서서 절기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저희는 재밌는 절기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까지 잊지 말고 추나추동 다이어리를 매일 활용해 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